조선 왕실의 미래로 태어났으나 단 2해를 살고 사라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종의 척장자이자 원손 인성대군입니다. 11살의 아버지와 16살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탄생과 동시에 왕통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장순왕후는 출산 닷새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인성대군 또한 2살의 나이에 병으로 요절하고 맙니다. 세조는 손자의 장지를 직접 정하게 할 만큼 깊이 애도하였으나 왕실은 또 하나의 빈자리를 남긴 채 조용히 그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름에는 오래 살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었지만 그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에서 가장 짧은 생을 살았던 원손, 기록보다 침묵이 더 많은 왕자 인성대군의 삶과 그 뒤에 남은 비극을 따라갑니다. 1461년 세조 7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한성부의 한 사저에서 왕실의 원손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인성대군 이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왕세자였던 예종, 어머니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 한명회의 딸 한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탄생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예종은 1450년생으로 인성대군을 낳을 당시 겨우 11세에 불과했습니다. 세는 나이로 계산해도 12세였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조선 왕실에서는 일찍 혼인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의 안정성을 위해 그리고 외척 가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어린 나이에 혼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머니 한씨는 당시 16세 세는 나이로는 17세였습니다. 한명회의 딸답게 세자빈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인성대군을 낳고 불과 닷새 뒤 그녀는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16세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성대군의 삶은 시작부터 비극으로 얼룩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 채 왕실의 원손으로서의 짐을 홀로 짊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분이라 하라. 인성대군에게 이름이 지어진 순간 궁궐 안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 이 한자는 다름 아닌 대변 똥을 뜻하는 글자였습니다. 왕세자의 척장자, 즉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인 원손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세조의 뜻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조는 이미 장남 의경세자를 잃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태어난 손자, 그것도 며느리의 목숨과 맞바꾼 손자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민간에는 귀한 아이일수록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는 속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지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귀신이나 저승사자가 아이들을 데려갈 때 이름이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부터 먼저 데려간다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름을 천하게 더럽게 지으면 귀신이 저 아이는 별 볼일 없는 아이구나 하고 지나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왕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집에서도 평민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개똥이, 새똥이, 말똥이 같은 이름들이 실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조선 말기의 고종임금도 어렸을 때 이름이 개똥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대군의 경우는 좀 더 특별했습니다. 아명도 아니고 정식휘 즉 본명이 분이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는 얼마나 간절하게 이 아이의 장수를 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민간에서는 또 이런 말도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멋있고 기품있게 지으면 귀신이 시기해서 일찍 죽게 만든다. 시기와 질투는 인간 세상만의 것이 아니라 저승에도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귀신이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천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보았습니다. 조카 단종을 죽였고 그를 따르던 신하들을 숙청했습니다. 세조 자신도 이러한 살육이 훗날 화근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조는 말년에 피부병으로 고생했는데 사람들은 이를 단종의 원한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조에게 손자 인성대군은 단순한 혈육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는 피로 얼룩진 왕조를 정당화할 미래의 희망이었고 세조 자신의 제업을 씻어줄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손자가 어떻게든 오래 살기를, 건강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분이라는 파격적인 이름에 담겼습니다.
왕손의 위험이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아이가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인성대군은 결국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름을 천하게 지어도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KBS 드라마 왕과 비에서는 세조가 손자의 죽음을 듣고 이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 오래 산다고 하여 그렇게 지어줬더니 도리어 요절했다. 이는 물론 드라마적 상상입니다. 하지만 손자를 잃은 할아버지의 비통한 심정, 자신이 믿었던 방법조차 소용없었다는 절망감,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업이 손자에게까지 미쳤다는 죄책감이 잘 표현된 대사라 할 수 있습니다. 후대의 이름이 부담스러웠는지 일부 전주의 시족보에서는 숙이라는 다른 글자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숙은 아름다운 옥을 뜻하는 글자로 분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마도 후손들이 선조의 이름이 지닌 의미가 불편해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과 왕실계보에는 분명히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는 당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 생명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분이라는 이름. 현대인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들리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500년 전 조선 왕실의 비극과 인간적 고뇌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1461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인성대군은 1463년 12월 4일, 음력으로는 10월 2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난 지 정확히 2년 세는 나이로는 3살의 나이였습니다. 사인은 풍질이었습니다. 풍질은 조선시대 의서에 자주 등장하는 병명으로 현대의학으로 해석하면 급성 열성 질환이나 경련성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고 경련을 일으키는 증상, 오늘날로 치면 열성 경련이나 뇌염 같은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5세기 조선의 의학 수준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발달한 편이었습니다. 세종대에는 향약 집성방이 편찬되었고 세조 때도 의학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왕실에는 최고의 어이들이 있었고 귀한 약재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대군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원손이라는 지위도 외할아버지 한명회의 권력도 할아버지 세조의 간절한 바람도 소용없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어린아이의 급성질환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왕실에서도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세종의 자녀 중에도 어린 나이에 죽은 왕자와 공주가 여럿 있었고 성종의 자녀들 역시 많은 수가 성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성대군이 병에 걸렸을 때 궁궐은 피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최고의 어이들이 동원되었을 것이고 온갖 약재가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세조는 손자의 병상을 지키며 밤을 새웠을지도 모릅니다. 외종은 11세 어린 나이에 이미 아내를 잃었는데 이제 아들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몸은 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고열이 계속되고 경련이 일어나고 결국 숨이 끊어졌습니다. 2년 전 어머니 한씨가 출산 후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난 그곳 한성부의 사저에서 아들 역시 짧은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성대군의 죽음은 단순히 한 아이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조에게는 왕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었고 예종에게는 유일한 적자를 잃는 것이었으며 한명에게는 권력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조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457년에 장남 의경세자를 잃었고 1461년에는 며느리 한씨를 잃었으며 이제 1463년에는 손자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불과 6년 사이에 가족 3명을 연달아 잃은 것입니다. 세조는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조카 단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단종을 따르던 수많은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조가 저지른 죄업이 자손들에게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라고. 세조 자신도 이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드라마 왕과 비에서는 세조 말년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팻발이 된 세조가 동생 효령대군에게 한탄합니다. 원소는 물론이요 장남 둘째 며느리까지 모두 내 곁을 떠났소. 이것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란 말이오? 물론 이는 드라마적 상상입니다. 하지만 세조의 내면에 이런 고뇌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피를 흘렸고 그 대가로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인성대군이 죽은 1463년 세조는 42세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8년째였지만 그의 앞날은 밝지 않았습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가족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심신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세조는 인성대군이 죽은 지 5년 후인 1468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예종은 15세의 나이에 어머니도 없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혼인하여 다른 자녀들을 낳았지만 인성대군을 잃은 상처는 깊었을 것입니다. 예종은 1469년에 왕위에 올랐지만 재위 1년 2개월 만인 1469년에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겨우 20세였습니다. 이렇게 인성대군의 죽음은 한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 전체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만약 인성대군이 살았더라면 예종이 죽었을 때 왕위는 인성대군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성대군이 없었기에 왕위는 예종의 조카, 즉 의경세자의 아들인 성종에게 넘어갔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인성대군의 죽음이 조선사에 미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존재와 죽음은 왕조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성대군은 1463년 세조 9년 12월 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력으로는 10월 24일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2년 새는 나이로는 3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사인은 풍질이었습니다. 풍질은 현대의학으로 보면 급성열성 질환이나 경련성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어린아이의 급성질환을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왕실의 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성대군은 끝내 병마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 세조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고 조카 단종을 폐위시켰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세조에게 손자 인성대군은 왕조의 미래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너무나 빨리 사라져버렸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인성대군이 죽기 전인 1457년에 세조의 장남이자 예종의 형인 의경세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의경세자는 20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훗날의 성종입니다. 세조는 장남을 잃은 지 6년 만에 손자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인성대군이 세상을 떠나자 세조는 즉시 장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영순군 이부와 윤사로, 정인지, 신숙주 등 당대 최고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상지관을 데리고 정인사에 가서 장지를 고르게 했습니다. 여기서 영순군 이부는 세종의 5째 아들 광평대군의 외아들로 인성대군에게는 당숙이 되는 인물입니다. 윤사로는 세조의 장인인 윤번의 형제이고 정인지와 신숙주는 조선 정기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정치가들이었습니다. 세조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을 장례 준비에 참여시킨 것은 손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묘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의경세자의 묘소 동쪽에 조성되었습니다. 삼촌 의경세자 곁에 어린 조카를 묻은 것입니다. 이는 가족의 정을 중시했던 세조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망 당일인 12월 4일, 음력으로는 11월 5일에 인성대군에게는 효소라는 시호가 추중되었습니다. 효소는 효성스럽고 밝다는 뜻으로 비록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왕실의 일원으로서 예우를 갖춘 것입니다. 동시에 인성군으로 추봉되었습니다. 그 후 1472년 성종 3년 4월 1일에 인성군은 인성대군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음력으로는 2월 23일이었습니다. 군에서 대군으로의 승격은 단순한 자기 상승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왕실 내에서 인성대군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그를 기리고자 하는 후대의 뜻이 담긴 조치였습니다. 봉호인 인성은 인천 도호부에서 따온 것입니다. 당시 왕자들의 봉호는 주로 지명에서 따왔는데 인천은 경기도의 중요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인성대군의 죽음 이후 그의 신주를 모시는 장소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는 당시 왕실의 제사 제도와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1465년 세조 11년 8월 15일 음력 7월 24일에 인성군의 제사를 평원대군의 사당에서 맡게 했습니다. 평원대군은 태종의 넷째 아들로 당시 왕실 종친들의 제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던 사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470년 성종 1년에 인성대군의 신주는 어머니 장순왕후의 홍궁으로 옮겨졌습니다. 홍궁은 왕이나 왕비가 죽은 후
신주를 종묘에 모시기 전까지 임시로 모셔두는 곳입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신주를 어머니 곁에 모신 것은 생전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인성대군에게 사후라도 어머니 곁에 있게 하려는 배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뒤인 1473년 장순왕후의 신주가 정식으로 종묘로 옮겨지면서 홍궁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자 인성대군의 신주는 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왕후는 종묘에 모셔질 수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죽은 왕자는 종묘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성대군의 신주는 묘소에 묻히게 되었고 속절에만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속절이란 제삿날 이외의 철을 따라 사당이나 선영의 차례를 지내는 날을 말합니다. 즉 정기적인 제사조차 제대로 모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488년 성종 19년에 다시 평원대군의 사당에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성대군의 신주는 20여 년 동안 여러 곳을 떠돌다가 결국 처음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 죽은 왕자들의 신주를 모시는 것이 당시에도 쉽지 않은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인성대군의 죽음은 단순히 한 아이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의 비극이었고 조선 왕실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인성대군의 외할아버지 한 명에는 세조를 도와 왕위에 오르게 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아 외척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손자를 낳고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손자마저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한 명에게도 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성대군의 아버지 예종은 이후 다시 혼인하여 안순왕후 한씨와의 사이에서 제한대군을 낳았고 후궁엄씨와의 사이에서 현숙공주를 낳았습니다. 제한대군과 현숙공주는 인성대군의 이복 동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종 자신도 제1년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왕위는 조카인 성종에게 넘어갔습니다. 만약 인성대군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종이 죽었을 때 인성대군이 생존해 있었다면 왕위는 성종이 아니라 인성대군에게 계승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종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경국대전 완성, 홍문관 설치 등의 문화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과 중종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인성대군의 죽음이 조선 역사에 미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인성대군은 어린 나이에 죽었기에 당연히 부인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후사가 없는 왕자에게 양자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인성대군처럼 아기 때 죽은 왕자들은 양자조차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고종 때에 이르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종의 5째 아들 광평대군의 14대 손인 200년을 인성대군의 봉사손으로 정하여 제사를 지내게 한 것입니다. 봉사손이란 대가 끊긴 조상의 제사를 맡아 모시는 자손을 말합니다. 양자와는 달리 법적인 상속관계는 아니지만 제사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인성대군이 죽은 지 400여 년 만에 비로소 제사를 지낼 후손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조선 왕실이 비록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왕족의 제사를 끊기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일제강 전기에는 인성대군의 묘가 서삼릉의 비공개구역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서삼릉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조선왕릉으로 여러 왕과 왕비, 왕자와 왕녀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인성대군의 삶은 겨우 2년에 불과했지만 그가 남긴 역사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첫째, 인성대군의 생애는 조선시대 왕실의 혼인 제도와 그로 인한 비극을 보여줍니다. 11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되었고 16세의 어린 어머니는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언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낳았는지를 인성대군의 가족사는 보여줍니다. 둘째, 당시의 의료 수준과 유아 사망률을 알 수 있습니다. 왕실의 원손으로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세에 죽었다는 것은 당시 일반 백성들의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을지 짐작하게 합니다. 셋째, 이름에 담긴 민간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분이라는 파격적인 이름은 귀한 아이일수록 천한 이름을 지어야 오래 산다는 당시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죽음 앞에서 무력했던 인간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장수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넷째, 왕실의 제사 제도와 신주봉안의 복잡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인성대군의 신주가 여러 곳을 옮겨 다닌 것은 당시 왕실 제례의 복잡함과
어린 나이에 죽은 왕자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역사의 우연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인성대군이 살았다면 성종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연산군의 폭정도 중종 반정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아이의 죽음이 역사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성대군의 사례는 보여줍니다. 오늘날 인성대군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책에서도 그는 몇 줄로 언급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짧은 생애는 조선 왕조사의 중요한 한 장면입니다. 인성대군 이분. 겨우 2년을 살다 간 조선의 원손. 그의 이름이 대변을 뜻하는 분이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 속에는 자식의 무병장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패자의 약자의 그리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이들의 이야기도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인성대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의 짧은 생애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죽음, 희망과 절망,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500년 전 이야기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가족을 잃은 슬픔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인성대군 이분. 그는 왕이 되지 못했고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역사이고 그의 짧은 생애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생의 소중함 그리고 역사 속 모든 존재의 의미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